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의 군부 세력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러시아 정부는 푸틴의 절친인 쇼이구 국방장관을 12년 만에 해임했죠. 그리고 대학 교수 출신 민간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소프라고 하는 경제학자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탔습니다. 민간 경제 전문가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의 말대로 군의 지출이 국가 전체 경제와 일치하고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교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 군부 예산 지출이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네, 거기다가 곁들여 장관을 오래 하다 보니 절친인 쇼이구의 주변이 세력화되어 가고 있다. 푸틴은 이를 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에게는 바로 위험 신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국방비가 국가 예산의 3분의 1. 이것이 러시아 현재 재정 상태입니다. 이 비정상적 국가 재정 운영이 군의 부패와 군부의 세력화를 부채질하고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쇼이구와 푸틴의 끈끈한 신임에 결정적인 금이 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쇼이구의 오른팔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돈 문제입니다. 쇼이구도 무사할 수 없는 노릇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벨로소프 신임 국방장관의 임명은 지금 군대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보다 시급한 것이 내부의 부패 척결이었고 더불어 쪼들리고 있는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국가재정 재건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부패상은 심각한 수준이죠. 매년 국제투명성기구 CP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 의거하면요. 2021년 러시아는 부패인식지수가 29점으로 180개국 중에 136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하위 기록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렇게 덧붙였죠. 러시아에는 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공공기관은 행정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 약자인데요. 부패 인식 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이 상당히 어렵죠. 각국 관료들이 느끼고 있는 부패의 인식도를 다각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청정도를 평가합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청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작년이죠. 63점에 180개국 중에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1위는 어느 나라냐? 네, 90점을 맞은 덴마크. 아시아전에서는 싱가포르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42점으로 76위로 내리막길이죠. 세계 부패 인식 지수는 여러분 국가 발전 지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사망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푸틴 세력을 싸잡아서 부패 집단으로 강한 비판으로 몰아쳤습니다. 푸틴 정부는 나라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집단이다 라고 피를 토하듯이 절규했죠. 얼마 전 그가 죽은 이유는 아직 미궁 속에 있을 뿐입니다. 부패한 나라치고 발전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지금 부패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패해서가 아니라 내부 부패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서방 세계가 러시아 군부에 다시 일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요. 해임된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과 현재 러시아군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등 군 수뇌부 요인들을 상대로 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의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게라시모프 참모장 이 사람도 생명이 참 깁니다. 이 사람도 곧 쇼이구처럼 해임될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한부 참모총장인데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을 지휘하는 그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의 전범 혐의는 이렇습니다. ICC 측은요,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진은 러시아군이 적어도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민간 시설을 목표로 고의적으로 공격했다는 혐의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간시설 파괴범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범죄, 직접 전쟁에 관계없는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죠. 학살, 고문 등 또 반인도적 범죄, 여기에도 해당되는 전쟁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ICC는 앞서도 2023년 3월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우크라이나의 전면적 침공, 즉 한마디로 전쟁을 벌린 죄죠. 그리고 당시 마리아 벨로바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같이 범죄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일은요, 여러분, 러시아는 오히려 ICC의 조처를 일축하고 ICC 검사와 판사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법정에 소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다가 이런 소송을 했는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ICC라고 하는 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ICC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전권외교회의에서 이른바 ICC에 관한 로마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계 유일의 상설 국제형사법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현재 약 123개국이 이에 동의해서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국가가 많이 있어요. 중국과 인도, 이라크,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40개국 정도 아예 조약 자체에 서명한 적이 없고요. 이스라엘, 시리아, 수단 등 30여 개국은 조약에는 서명했지만 해당 국가 의회가 지금까지도 이를批准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미가입국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이 서명하는 데는 이해 특실을 따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미국은요?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조약에 서명했지만 2000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러시아도 2000년 조약에 서명했는데 역시 2016년 서명을 철회하고 ICC에서 탈퇴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가입국을 보면요, 인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편향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쟁 당사국인 경우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현재 재판소장은 폴란드 출신 표트르 코프만스키 소장이고요. 기소 담당 소추부, 그러니까 검사역이죠. 검사장으로는 영국의 카림 칸 검사장이 법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러시아가 ICC 조약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력이 없는 ICC가 그럼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당사국들의 여행의 제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ICC 조약 당사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 해당 국가는 조약에 따라 전범자를 체포해서 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 제약과 동시에 외교적 고립은 무시할 수 없는 제재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제재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재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약국은 푸틴의 체포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마치 지뢰를 피하듯이 다녀야 하고요. 외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8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5개 신흥국가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이 브릭스 정회원국이면서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ICC에 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남아공은 로마 규정에 따라서 푸틴이 오면 그를 체포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푸틴은 한마디로 체포영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와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을 당한 마당에 외국 어쩌고저쩌고 변명하지만 교활한 푸틴이 이걸 모를 리 없죠. 체포영장이 겁났기 때문이죠. 체포하겠다면 어쩔 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은 아마 박수칠 일일 겁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브릭스 개회를 앞두고 푸틴이 어떻게 하나 하는 푸틴의 거동을 주시하고 있었죠. 불참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주변에는 정치 권력을 독점한 실로비키들이 있죠. 또 소련 붕괴 후 대봉을 잡은 부호 올리가히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부패의 잠본인이죠. 푸틴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쇠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원흉들이죠. 푸틴 자신도 억만장자입니다. 지금은 ICC 체포영장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논할 수는 있지만 종전 무효이 되면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내미는 청구서에 사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러시아 전범자들에게 체포영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종전협상이 시작되면서 전범자의 인도 문제는 종전협정 과정에서 별개로 크게 다루어질 주요 안건이 될 게 분명합니다. 또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